제가 동영상이 좀 많아요. 그래서 동영상 파일이 있어서 PPT를 좀 여러 개로 나눠 놔서 아마 이렇게 화면 공유를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아요. 어 저는 관객의 감각과 체험을 확장하는 공연 사례 발표라고 일단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했던 공연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걸 어떤 이론의 맥락에서 엮어야 될지 좀 생각 중이어서 글은 쓰지를 못했고요. 사례를 우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적극장이라는 작업은 2017년에 준비를 시작해서 2018년에 일단 발표를 했고, 시적극장이라는 팀은 포에틱 스튜디오가 팀 이름이고요. 작업은 포에틱 시어터가 작업의 이름입니다. 시적극장 작업을 한 4가지 정도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스트리밍 시너리라는 작업도 연작을 김혜림이라는 무대미술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풍경의 조건이라는 공연이 오늘 막공이에요. 그래서 아주 최근에 하는 공연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방랑의 기술은 올해 6월 달에 우란문화재단에서 레지던시에 참여하면서 만들었던 공연이에요. 이 공연 같은 경우는 작가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것 역시 시적극장의 맥락과 조금 비슷한 공연들입니다. 이 공연들의 특징은 일단은 전통적인 의미의 연출가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 창작이고, 그리고 공간 연출 정도가 있는 것이지, 이걸 뭐 배우가 있다거나 텍스트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공연들은 아닙니다. 대본 역시 없고요. 배우가 일단 등장하지 않습니다. 배우가 등장하지 않은 공연을 만들게 된 이유는 그냥 모든 체험을 다 관객이 가져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배우가 했던 그런 역할들을 관객이 가져갈 수는 없을까? 연출가가 했던 역할을 관객이 뭔가 공연을 관람하면서 가져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 시작했던 작업들이었고, 이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지인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이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젊은 창작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탄력극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개념 정리는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저의 경우는 이거는 설치극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설치형 공연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스타트를 어떤 장르에 두느냐에 따라서 작업의 보는 양상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시각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시각 예술이지 않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팀의 경우는 모든 작업의 출발점이 관객이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시간을 이 공간 안에서 보낼 것인가가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미술보다는 공연에 조금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적극장이라는 공연을 보여드릴 텐데, 이건 2018년 2월 우라문화재단에서 발표가 된 공연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2017년부터 했고요.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공간은 프로젝트 박스 시야라는 블랙박스 극장 안에 시적 극장이란 공간 조형으로 존재했고요. 자기 자신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 공간 안에 또 자기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이런 어떤 물리적인 컨텍스트, 사회적인 컨텍스트를 갖는다고 봤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일상의 속도감, 또 그 속도감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느끼고 존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연관이 있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극장 안에 극장을 세운 이유는
그러니까 시적 극장 안에서는 관객이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감상을 했었지만 기존의 극장들은 연출가가 정해놓은 그다음에 극장 문법에 따라서 작품을 관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존 문법을 한번 전복시켜 봤으면 하는 맥락에서의 극장 안의 극장이고요. 2016년 커먼센스 워크숍에서 처음 만나서 이 무대 미술과 음악 그리고 사운드라는 서로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 공간과 건축이라는 두 키워드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극장이라는 공간의 관습과 관행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상상적 공간과 해방적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고민들은 우란문화재단의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2017년 리서치 중심의 리서치랩, 그리고 실제 작품 창작 단계의 플랫폼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8년 2월에 최종적으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결국에는 관객이 무엇을 보게 되는가라는 질문하고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시적 극장 안에서 관객이 보는 것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들이 설정해 놓으신 그 자연 시간, 그러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시간. 네, 저희 공연에서는 그걸 1시간 길이로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안에서 관객이 스스로 체험하는 각자의 시간, 롤랑 바르트의 품쿠툼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He stepped behind the clown. Bino felt a crunch. 실내 공간은 관객들이 각 4개의 방에 들어가서 사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그 4개의 의자 같이 생긴 그 조형물 안에서 4명의 그 관람객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해소할 수 있는 공간. 이제 그 공간에는 향이란 소재가 그 스모그처럼 계속 발생하고 있고, 내부의 공간을 비추는 조명들은 1시간 타임으로 하루를 형상화하고 있거든요. 그림자가 변하는 거, 그 스모그와 그림자 사이의 형상들, 그리고 또 외부에서는 그 바깥의 조형물, 그 내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관람객들이 퍼포머가 되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람객들은 내부에서 사유하는 관람객들을 퍼포머로서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어떤 속도 속에서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자신만의 고유의 리듬을 좀 주체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 객석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어떤 일상의 소리들이 철저하게 관객들의 그 머릿속에서 각자의 어떤 상상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미지들이 그려져 나가는 그런 어떤 구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걸 앞으로 다른 공간에서도 좀 극장을 놓으려고 합니다. 뭐 시골 길 위에 극장이 될 수도 있고 광장 위에 극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광장 위에 극장이 놓여 있을 때에는 그 광장을 지나는 외부의 그런 강박적인 빠른 속도와 그 극장 안에 머무르면서 극장 안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만드는 그런 리듬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두 번째 PPT 화면인데 앞서 보여드린 시적 극장이 블랙박스 안에 놓여 있다면 이제 2020년에 했던 공연은 아레나형 극장에 놓이게 됩니다. 블랙박스 안에 놓여 있는 극장은 일단 관객이 입장을 할 때 저 구조물인 극장의 뒷문으로 입장을 하게 돼서 저 구조물 안을 전부 다 보고 나온 다음에야 극장의 전체 모형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소개를 안 했는데 저희 팀은 무대 미술가 2명, 사운드 디자이너 2명,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그 공연을 했고 이제 2020년에는 2020년 올해 2월에 다시 공연을 했는데
이때는 아트앤테크놀로지 기금을 받았어요. 지금은 아트앤테크놀로지고 기금 제가 받았을 때의 이름은 융복합이었거든요. 융복합으로 기금을 받았는데 그 융복합에 뽑힌 이유가 사운드를 만들 때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그 딥러닝 기반으로 만든 사운드였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만든 사운드는 먼저 화면을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그 화면에 따른 사운드가 무작위적으로 뽑아져 나오는 것이고, 저 건물 안에서 관객들은 무작위적인 일상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 그때에는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들어서 건물 내부에서 듣는 사운드와 외부에서 듣는 사운드의 차이를 줬고, 2020년의 사운드는 일단 단어를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그 단어에 따른 이미지가 추출이 되고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사운드로 분석하는 것, 그 정도의 기술을 썼습니다. 제가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이제 아레나 극장의 경우는 블랙박스가 아니라 극장이 사방에서 보이는 극장이라서 관객이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게 어떤 작은 일부분이 아닌 건물 전체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시적극장은 하루 24시간을 1시간으로 함축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본이 없는 대신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빛과 사운드입니다. 퍼포먼은 등장하지 않고 이제 극장은 1시간의 사이클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만 관객은 입장 시간에 맞춰서 등장을 하면 시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극장을 체험하고 감각하게 하는 것, 이게 목표였던 공연입니다. 관객이 한 회당 6명에서 8명으로 관객 숫자를 제한을 했는데 안쪽에 있는 관객이 있고 바깥쪽에 있는 관객이 있고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배우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에 극장의 모양이 보기와 같았다면 이제 2020년은 이런 식의 극장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작업은 이제 바람 연구라는 건데 이번에 텍스트로 삼은 것,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를 짜기 위한 소재로 삼은 것은 바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바람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게 작업의 목표였고, 이것 역시 관객은 소수 관객으로 30분 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입장을 한 다음에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구조로 공연을 짰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경우에 1층 지하 극장에서부터 4층 옥상까지 있는 공연이었는데 이 건물을 통째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관객이 출발하고 싶은 층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시적 극장은 무대미술가 신승열과 김혜림, 매체음악가 박승순, 사운드 디자이너 베일리홍, 드라마터그 전강희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으로 2017년에 만들어졌다. 커다란 관습이 지배하는 극장 권력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무대 너머 공간을 상상만으로 존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출발한 질문은 무대 미술과 음악, 사운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극적 언어를 찾는 시도로 이어졌다. 2018년 2월 우란문화재단 프로젝트 박스 시야에서 시적 극장을 선보이고 설치 극장이라고 이름 붙였다. 평론가 이경민은 시적 극장은 희곡을 걷어낸 극장이다. 그리고 배우를 밀어낸 극장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있던 것을 없애고 부수는 극장이 아니다. 오랫동안 무대를 지배한 재현이라는 억압 기제가 사라진 자리에서 음악이 움직이고 빛이 말하게 하는 극장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시적 극장이라는 작품의 제목은 팀의 이름이 되었다. 우리는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에 극장의 블랙박스 외에도 역사적인 기억이 서려있는 장소,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 다채로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광장, 한적한 시골 들판에 극장이 놓이기를 바랐다. 블랙박스 이외의 다른 공간에서 작업을 선보이기는 신촌문화발전소가 처음이다. 이곳은 바람산 근처에 위치해 있다. 경의선 신촌역,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마찬가지로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이 세 지역의 한가운데에 74m 높이의 야산이 있다. 서북 쪽이 트여 있어 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바람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바람산을 끼고 있는 이곳은 매번 큰 바람이 있다. 건물은 마치 사람처럼 얼굴과 뒤통수가 있다. 바람산에 맞대고 있는 뒤통수로 세찬 바람이 불어닥쳐도 건물 안쪽은 평온하기만 하다. 뒤통수를 친 바람의 기운이 한풀 잦아든 채로 옥상을 타고 얼굴로 내려오지만 이 평온하고 부드러운 바람도 건물 안에서는 느낄 수 없다. 우리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바람을 실내로 들여오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번 설치 작업은 리서치의 중간 단계를 공유하는 자리다. 관람 시간은 기본적으로 30분으로 정해져 있지만 관객은 머무르고 싶은 시간만큼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이 30분 단위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관객이 와서 보게 되는 공연의 환경은 항상 다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전면이 통유리이기 때문에 그 선택하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이냐에 따라서 공연 자체의 질감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작년에 뉴욕에 이머시브 리서치를 갔었는데 이머시브라는 형식 자체가 재밌었다라기보다 관객이 어떻게 보는가, 공연과 어떻게 만나느냐가 관심이었어요. 가장 큰 관심이었고 그들이 왜 공연을 또 보고 또 보는가. 그리고 이머시브 물론 잘 만든 이머시브 공연일 경우인데 그때마다 관객이 공연을 보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는 장면은 항상 다른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시니엄 극장이나 블랙박스의 회전문 관객과는 다른 경험들을 분명히 하고 간다고 느꼈었고 그런 맥락에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하게 되었습니다. 관객이 적극적인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영상 매체와 공연이 경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체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작업들을 쭉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관객의 체험이라는 맥락에서 약간 실패한 시적 극장의 공연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실패인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내밀한 체험을 저희 팀의 경우 관객의 수가 적을 때에는 충분히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관객의 숫자가 한 50명을 넘어갔을 때에 그때는 이런 계산들이 다 맞아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런 환경을 만들 때에 관객 숫자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 그런 공연들을 안겨준 작품입니다. 위치 감각이라는 거고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했던 작업입니다.
10월 달에 이번 10월에 했던 공연인데 광주 ACC에서 레지던시를 하게 되었고 쇼케이스라고 중간 과정을 발표하는 공연이었는데요. 이때 도착을 했을 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극장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밤에는. 근데 저희는 이번에는 외부 공간을 써보자라는 게 컨셉이어서 그러면 극장은 닫혀 있지만 극장 주변을 일단 탐색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극장 주변을 탐색하는 동선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동선이 이 어린이 공원을 지나는 동선 하나, 그다음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그다음에 램프 등이 쭉 줄 서 있는 이곳을 따라간 다음에 그다음 그 5.18 분수대 있는 광장 있죠. 이 분수대를 따라가서 최종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극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동선을 짰고요. 원래 극장은 가운데에 있는 공간입니다. 아시아 문화광장이라고 있는 이곳인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밖으로 동선을 짜고 매일매일 어떤 텍스트로 공연을 만들까를 고민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을 어둠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정했는데 그 이유는 이유를 떠나서 일단 첫 번째 코스는 파트별로 전부 다 제목을 따로따로 정했어요. 첫 번째 코스는 정원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 1번 길 보면 뭐 길 속의 길, 한 점에서 만나는 곡선과 직선 이런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식의 첫 번째는 그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들리는 사운드를 전부 다 같이 수집을 합니다. 사운드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보이는 이미지들을 전부 다 보이는 대로 모은 다음에 먼저 그것을 토대로 이걸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부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정원에 있는 것이라는 파트 1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걸어서 넘는 것이라고 해서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에 무슨 동그라미 같은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게 램프거든요. 그래서 이 램프를 램프 앞에 5.18에 우리가 좀 흔하게 알려진 그 이미지와 그리고 자연의 이미지를 섞어서 밝은 것에서 차차 어둠으로 가는 이미지들을 만들었어요. 그랬던 이유는 일단 그 파트 2 걸어서 넘는 것을 읽어보자면 아니네요. 여기가 아니라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곳에는 일단 저희는 바이오필리아라는 주제로 갔었기 때문에 자연의 어둠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ACC 주변이 도시이긴 하지만 ACC 주변 조경은 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자연의 어둠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의 어둠이 하나, 그다음에 그 땅에 서려 있는 어둠이 하나, 그리고 제가 당시에 이곳에서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ACC의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때의 그 기억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 맥락 하나로 해서 점점 어두워지다가 엔딩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어둠을 맛보는 것.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파트 3을 보시면 가볍고 무거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5.18 민주광장 이곳은 현재는 자전거 타고 보드 타는 젊은 친구들이 보드 타는 그런 즐거운 광장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있는 곳과 함께 5.18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볍고 무거운 것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극장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어둠이 품은 것, 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어둠 속에 어떤 장치도 없고 전멸하는 빨간 등만 몇 개 있어요. 그 등을 놓은 이유는 극장의 깊이감을 관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체험해 보도록 만드는 것으로 짰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은 지금 보시면 QR 코드가 보이는데요. 저 QR 코드를 찍으면 파트에 따라서 사운드들이 나옵니다. 물론
관객이 직접 클릭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목에 따른 음악들을 사운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관객이 이어폰을 꽂고 직접 들으면서 이 곳을 걷는 게 컨셉인 공연입니다. 그래서 산책자라고 하잖아요. 자기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장소를 다시 보는 그런 개념들.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탐험가를 만나는 것. 그러니까 관객이 탐험가가 돼보는 것. 적극적이게 장소도 바라보고 파트 1에서 말했던 뭐 길 속의 길, 무슨 새소리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맥락의 텍스트를 일단은 구성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쇼케이스가 아닌 본공연으로 갔을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담아서 관객이 볼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앱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재료들을 일단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의 루트 그리고 이곳을 보는 방법을 좀 영상으로 잘 만들어서 그것을 업로드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이 공간에 있으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극장문이 닫혔지만 우리는 공연을 해야 되는 것.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미션을 수행해내야 되는 게 큰 압박으로 왔는데 만약에 이 공간을 매력적이게 그리고 의미 있게 앱 같은 곳에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뭐 공연 자체를 담는 게 아니고요. 지도처럼 만들어서 어딘가에 인터넷상에 좀 뿌릴 수가 있다면 그리고 관객이 그걸 보고 나중에 오고 싶을 때 와서 우리가 고안해낸 동선대로 이곳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이게 앞으로 하고 싶은 공연의 방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은 공연이지만 꼭 현장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것. 나중에 관객이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목표고 그걸 위한 앱을 개발해보고자 하는 게 다음 미션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영상인데 영상이 꽤 좋지 않아서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제 스트리밍 시너리라는 공연이 있는데 이것 역시 홀로 있는 시간들이라는 부제를 달고 2월 달에 했었어요. 근데 스트리밍이라는 개념은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했던 것으로 일단 무대미술가가 연출을 했습니다. 무대미술가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공간을 무대미술가로서 짓고 다시 폐기하는 것. 그것에 좀 아까운 것, 낭비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공간을 빌려보는 개념으로 무대를 지을 수는 없는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어떤 한 개인의 추억이 서려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이야기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연의 언어로 다시 소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운드들을 숨겨놓기도 했었는데 어떤 사운드는 관객이 가까이 다가가면 들리고 어떤 사운드는 실제 상자를 열어서 찾아봐야 들리고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일단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사실은 어떤 시각예술 작가들의 작업실이었는데 지금은 에어비앤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에어비앤비처럼 접수하는 방법을 만들려고 좀 고민을 했던 그런 공연입니다. 그리고 이곳 역시 관객이 선정하는 시간에 따라서 장소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 관객이 매번 찍은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게 만듭니다. 물론 인스타그램은 계정 하나고요. 무대미술가가 만든 하나의 계정에 관객들이 만든 시간에 따른 사진들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 그래서 하루를 함께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곳에 등장하는 관객은 한 명이지만 그 관객이 올린 많은 자료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 또한 관객이다라고 설정을 했어요. 조금 아직 잘 닦이지 않은 개념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고 그 포스터에 보시면 사진이 파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객이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이제 무대 미술가가 음각 처리해서 관객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관객은 이것을 안내받은 어플로 다시 뭔가 환원시키는 작업을 하면 원래의 사진이 나오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관객의 역할을 많이 부여하려고 애썼던 공연이고요. 인스타그램은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공연들까지 쌓여있는 시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공연은 풍경의 조건이라는 건데 앞서 홀로있는 시간들의 공간이 오래된 고택이었다면 이 공간은 인천 도화동에 있는 인천 공연예술 연습공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앞에 공간은 공간 자체에 힘이 있는 곳이라면 이곳은 여기가 예전에 수도 관련된 공간이긴 했으나 너무 매끄럽게 변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무장소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곳을 빌려서 여기에 그냥 장소를 만드는 것, 장소가 될 수 있게 설정을 하는 것, 그리고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일단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침부터 밤까지 공연을 하고 있어서 관객이 어떤 시간을 선택해서 오느냐에 따라서 보는 장면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지금 이게 밖이거든요. 근데 밖에서 창문 안쪽을 보는 거죠. 근데 안쪽에서 보이는 것은 그냥 자연 풍경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공간이고, 이 첫 번째 공간은 지금 램프가 있는 이쪽 사진, 이것도 두 번째 공간이구나. 네, 그리고 바깥에 이런 문도 그냥 다 설치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원래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관객이 이 공간에 왔을 때 뭔가 낯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옥상 공간 안에도 곰팡이 핀 곳을 피해서 나무를 깔고 이 방의 이름은 풍경 없는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예, 풍경 없는 방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공간 안에서 이제 관객들과 함께 사운드 채집을 하는 워크숍 같은 것을 진행을 합니다. 저녁 풍경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핸드폰 보이시죠? 이 핸드폰 안에 여러 개의 사운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동시에 여러 개를 플레이할 수 있는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설정해 봐라가 미션이에요. 두 번째 공간에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곳을 바닷가로 설정하기 위해서 바닷가 사운드가 들리는 것, 뭐 빗소리가 내리는 것, 이런 여러 개의 음악들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공간을 둘러보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회사의 휴식 시간으로 공간을 설정하기도 하고요. 관객들에게 많은 선택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연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게 하나 있고, 네, 마지막으로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랑이 기술이라는 공연인데 이 경우에는 이것도 공연이냐 아니냐 말이 많기는 하겠지만 일단 관람 시간이 있고요. 책을 만드는 건데 5명의 작가가 6개월 동안 이 공간에 머무르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씩 써나갔습니다. 일단 주제는 뭐 걷기, 여행, 이런 뭐 노마드 이런 키워드들을 같이 찾았고 거기에 따른 뭐 움직임 사진, 그다음에 글 쓴 사진, 그림들을 일단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펼쳐놓고 관객이 나중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이제 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었지만 이 공간에 들어와서 관객이 만드는 책은 관객이 원하는 순서대로 만드는 것. 관객 페이지도 만들어진 게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워크숍을 여러 번 했었어요. 워크숍을 여러 번 해서 그 워크숍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기록도 함께 모아놓고 모든 엔딩은 관객이 짓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역시 관객의 것들을 많이 가져오고 그리고 워크숍을 함께 진행했던 사람들이 최종 관객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게 그런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게 공연의 포인트였어요. 잠시만요.
이게 잠깐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항상. 어, 이런. 안 되나 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됩니다. 이 경우는 무대 미술가 1명, 안무가 1명, 사운드 디자이너 1명, 무용학자 1명, 저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때에는 관객을 초대해서 머무르고 싶은 만큼 머무르고 가라가 컨셉이었고요. 이 쇼케이스에서는 1시간 반씩 시간을 각자 배분해서 머무르게 했던 그런 공연입니다. 이런 공연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방랑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박혀 있거든요. 워크숍 기간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마지막 구성물이 5명의 작가들 것만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만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우란문화재단의 이 프로그램 자체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냥 과정을 좀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약간 다른 공연과 다른 거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라는 프로젝트여서 일단은 내밀하게 관객을 만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오게 된 그런 작업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된 이유가 그냥 관객을 내밀하게 만나보는 것, 그리고 관객이 공연의 시간을 엔딩을 관객이 만드는 것. 일단 목표였고, 그리고 우선은 공연이라는 게 연출가 1명만이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연출가가 있는 공연을 안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공연들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공연 예술이 타 장르와 차별화되려면 어떤 체험을 관객에게 하게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소수의 관객들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게 큰 목표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약간 목표점이 지금 살짝 흔들리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강희 선생님께서 지금 같이 작업하고 계시는 시적극장이라고 하는 단체 작업들을 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스로의 작업을 이제 탈연극,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연극 개념이 주로 배우, 연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서사적 텍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종의 탈연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스스로의 작업들을 설치극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관객이 지각하고 감각하는 일종의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어떤 극장 공간의 물성 같은 것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극장 예술로서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극이란 과연 무엇인가, 연극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근원적인 탐구 같은 것이기도 하면서, 또 관객이 공연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특히 현대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매체들이 있는 이 시대에 관객이 공연을 어떻게 만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까지도 같이 품고 있는 작업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